시장을 기선 제압할 수 있을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10년 만에 알루미늄 가격이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이 원자재 관련 주식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고요. 요즘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두 분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우회의 답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 종목은 뭘 보면 좋을까요? 알루미늄 관련주들이요. 일단 이렇게 움직일 때는 네. 사실 이제 가장 많이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좀 이제 대장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일 알루미늄이나 뭐 삼알루미늄 아, 정도가 예.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좀 강한 등락폭이 나타나고 있고 뭐 일선 깨지도 않고 굉장히 좀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급등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지금 하단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10년 동안 만에 이제 최고가가 나타나고 있고 이제 뭐 기니 쿠데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이제 공급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가격에 대한 상승 얘기가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에서 상당히 좀 소외가 됐었거든요. 네. 사실 좀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1.8% 정도 전체 비중에 좀 차지를 한다라고 본다라고 봤을 때 좀 소외가 됐었는데 그런 후발적인 부분들도 좀 같이 영향을 받아서 순환매가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수급이 붙고 있고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X를 드린 이유는 네.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기준으로 봐도 한 3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서 이제 두 번의 또 슈팅이 나온 다음에 좀 어느 정도 거래량 소화하면서 또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이전 가격대로 치면 정말 많이 한 5배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순환매 흐름들이 올라가고 있죠. 뭐 KCC 같은 실리콘 관련된 부분에서 또 상승이 나오고 최근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런 시세가 많이 붙고는 있지만 만약에 신규 진입하시기에는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정말 짧은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X를 좀 드렸습니다. 저희 그 알루미늄 박 관련해서 저희도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다뤘고 네. 일주일도 더 전인 것 같아요. 거래일수로 따지면 한 열흘 전에. 네. 근데 그때부터 정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0년 만에 알루미늄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관련 주식들이 두 자릿수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달면서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긴 했었는데 소장님, 오늘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습니까? 네, 이제 늦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 앞에서 말한 거랑 다 중복이 되니까 차트만 쫙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알루미늄 가격이 이거는 뭐 급등 차트인가요, 이거? 지금 급등 차트죠, 그렇죠? 알루미늄이 예.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이게 월봉이에요. 아니 한 달도 안 돼서 세 이게 배 일봉이 아니란 게 더 소름 끼칩니다, 지금. 예. 이게 일봉이 아니. 뭐 월봉이. 월봉입니까? 와. 월봉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게. 예. 이게 지금 2020년도 4월 달부터 야, 올해 지금까지 음봉이 딱 한 달, 지난달 예. 한 달 빼고 1년 내내 양봉만 나왔어요. 지금.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보죠. 배터리 3사부터 보죠. 네. LG화학 꺾였어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 10개월 선 붕괴시켰죠. 자, 오로지 삼성 SDI만 살아있죠. 밸류체인 먹이사슬 보는 이유는 뭐죠? 먹이사슬의 맨 꼭 우두머리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대장이 가야 한다. 사자가 밀림을 지켜주지 못하면 나머지 동물 다 죽어요. 예. 마찬가지죠. 근데 뭐가 위안거리냐? 삼성 SDI가 살아있다는 거. 왜죠? 지금 LG화학은 호날두가 떠난 유벤투스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메시가 떠난 바르셀로나로 예를 들을 수 있겠죠. 사람들은 유벤투스를 호날두를 보고 샀고 메시를 보고 바르셀로나를 샀더니 두 명이 다 다른 팀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열이 받으셨죠. 지금 분사를 한다고 하는데 인적 분할로 하면은 지금 주주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물적 분할을 해서 새로 따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열이 받으신 거죠. LG 가... 오로지 분사 안 하는 거 삼성 SDI 예. 이게
진짜죠. LG 진짜 흐름을 화학의 볼 수 있는 거죠. 매기가 삼성 SDI로 다 이동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은 네. LG화학은 화학업종, 화학업황에 지금 그냥 연동되고 있는 거고 거기다 실망매물 플러스고 SK이노베이션은 정유업황에다가 실망매물 플러스 된 거예요. 배터리로 순수하게 볼 수 있는 건 삼성 SDI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SDI만 보면 돼요. 삼성 SDI 살아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2차 전지는 해도 되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요. 네. 양극적으로 내려오세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계속 오르고 있죠. 포스코케미칼 계속 오르고 있죠. 아직 살아있죠. 지금 LNF 어떻게 했어요? 계속 살아있죠. 그리고 다크호스가 있죠. 코스모그룹은 삼형제까지는 못 끼는데 제4의 주자로 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살아있죠. 지금 좀 버벅대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그 배팅의 순간에서 말씀드린 이제 이쪽에 가는 거죠. 대주전자재로 차례였잖아요. 아. 실리콘 응급제 만드는 애. 예. 흑연으로 응급제 만들다가 예. 포수라고 했죠. 160kg짜리를 받으려면 포수도 좋은 포수여야 돼요. 대주전자재료인데 흑연을 만들다가 실리콘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그러면 나노 신소재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너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도전제라고 실리콘이 좋은 거는 잘 공을 받을 수는 있는데 금방 팽창이 돼버려요.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터지게 만들어 잦아들게 해주는 게 나노 신소재가 뿌리는 가루예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또 가고 있는 것 뭐예요? 전해질 후성이랑 지금 천보 계속 가고 있죠? 예. 후성 어제도 20% 넘게 오르더니. 예, 그렇죠. 야. 그 다음에 뭐 네. 분리막 이순서대로가 아까 전에 잘 네. 캐치해 보세요. 그 알박인가 네. 동박이었나요? 1.8%? 알박이랑 동박 알루미늄 합쳐봐야 박이요? 예. 원가 배터리 원가의 5% 6%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럼 시가총액이 작겠죠. 그 끄트머리까지 왔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순환매의 끝이다. 그렇죠. 분리막은 살아 있죠. 분리막은 살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볼 게 오늘 거 알박 동박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사마 알미늄, 예. 그 다음에 동원 시스템즈가 덜 갔어요. 동원 시스템즈가 조금 덜 갔고 DI 동일은 끝도 없어요. 지금 또 오르네 이거. DI 동일 사마 알미늄 그리고 저기들 알박이에요. 그러니까 양극재 플러스 극에 입히는 거는 알박. 마이너스 극에 입히는 건 동박. 예. 구리라고 불러도 돼요. 예. 동이든 구리든. 예. 이쪽이 있고 구리는 일진 머티리얼즈. 자, 다 살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내보세요. 네. 삼성 SDI가 살아있으니까 2차 전지 순환매는 해도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죠? 알루미늄 알박이랑 박까지 동박 그 왔습니다. 껍데기 만드는 그 원가의 5% 6% 합쳐봐야 그거 차지하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순환매가. 네네.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한두 번 혹은 두세 번은 돌았던 거죠. 예, 지금. 예. 두세 번은 돌았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가셔야 돼요. 순환매가 두세 번 그걸 돌았다. 감안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걸 굳이 가시려면은 네. 그 그걸 감안한다는 게 감안하시고 어떤 가셔야 돼요. 내용입니까? 뭘 감안하면 될까요? 감안하시고 순환매를 잘 노리시는 분은 네. 시간차 공격으로 덜 오르는 걸 하던가 아니면은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절대. 그렇다고 포트폴리오를 나눠주라고 좋은 말을 해봐야 네. 눈에 보여요. 내가 다 여러 가지 순환매 배분하고 싶죠. 근데 DI 동일 보잖아요. DI 동일에 지르고 싶으세요. 질러가지고 수익 얻어가지고 크로코다일 옷을 많이 사고 싶으세요. DI 동일은 크로코다일을 팔아요. 그렇죠? 근데 자회사로 엮인 자. 건데 크로코다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차 예.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주전자재료가 날아가면 나노 신소재를 하던가 아니면 지금 알박이 날아가면 오히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동박을 하던가 자, 이런 걸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대신에 제가 뭐 그 밸류 체인이나 이 순서대로 이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해를 자기가 예. 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셔가지고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알루미늄 박을 한 거래일수로 따지면 열흘 전부터 미리 말씀을 드려왔고 주가도 정말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오늘의 급등을 이용해서 이제는 팔아야 할 때냐라고 여쭤봤더니 순환매가 이제 두세 차례 돌아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소장님과 그리고 본부장님의 의견을 정리해봐도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화내냐고 또 많은 분들이 여쭤보고 계시는데 화내는 거 맞지만 네, 화내는 우리한테 거 맞는데 화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화내는 게 아니라 좀 더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화내는 거죠. 네. 자기 고백.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알루미늄 관련주들 두 분은 빠른 순환매 속에 차익 실현 대응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철강주를 얘기했습니다.
실적 좋아지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증권사에서도 이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철강주들 올해 초에는 좋았는데 좀 쉬어갔었습니다.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좋다고 합니다. 자, 본부장님 전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있었고 네. 그 부분에서 좀 오랜 기간 쉬어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들 실적 좋아지는 거 알고 계시는데 일단은 뭐 중국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중국 쪽에서 이런 환경 규제에 따른 뭐 생산량 감소라든지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뭐 반사이익을 받는 것들 뭐 이제 수출 환급세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조금씩 지연은 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관점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결과적으로는 철강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금일장에서는 이제 철강석 가격이 또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또 스프레드에 대한 확대가 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일단 성장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주는 것도 투자 심리에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결국엔 환경적인 기조에 대한 규제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수소나 전기차 그리고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뭐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바다에서는 LNG선에 대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친환경 기조에 따라서 뭐 2차 전지 수소차 이런 조선주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강해지면 강해졌지 사실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쪽에서 장기적으로 과연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생산을 줄이는 움직임들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중국 규제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섹터가 굉장히 많이 눌리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아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그 네. 이전에는 이제 교육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교육주들도 상당히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또 약간 저출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인 것도 예. 결국엔 중국 쪽에서 이제 3자녀 인정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철강 섹터는 이런 중국 쪽에 대한 규제에 대한 영향에서도 사실 자유롭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이런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투자들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수요가 늘어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업황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충분히 오랜 기간 좀 쉬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다시 좋은 전망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동그라미를 좀 드렸습니다. 자, 요즘 그 철강주들의 차트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번 쭉 돌려보십시오.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차트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8월 중순쯤에 저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계속 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자마자 그게 오히려 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뭐 전방 산업이 좋죠. 지금 건설, 자동차, 조선 볼게요. 코덱스로 볼게요. 그냥 일단 뭐 왜 보냐면 지금 네. 우리나라 업종 분류는 많이 뒤틀린 거 아시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빨리 해도 차트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코덱스 운송 차트 지금 좋고요. 코덱스 자동차 차트 좋고 코덱스 건설 차트 볼게요. 코덱스 건설 차트고요. 코덱스 운송 차트고요. 코덱스 자동차 차트예요. 다 올라간 다음에 쉬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포스코로 와보세요. 포스코 똑같죠? 전방 산업이 가는 거랑 똑같이 움직이죠. 포스코. 코덱스 차트를 보는 건 전방 산업이 좋다라는 걸 코덱스를 증명하기 보는 위한 이유는 것이죠. 거래소의 업종 지수 차트가 최근에 융합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많이 뒤틀렸어요. 근데 거래소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업종을 바꿔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HLB가 조선 업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코덱스 같은 경우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내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민감하게 바꾸죠. 시류에 따라서. 업황을 그게 더 보려면 네. 더 정확한 거죠. 업황을 보려면 코덱스 차트를 봐라. 코덱스도 좋고 타이거도 좋아요. 근데 예. 코덱스가 제일 많으니까 하는 그렇죠. 거예요. 삼성자산운용에서 제가 뭐 삼성자산운용 미는 게 아니라 아니, 코덱스가 거래량이 제일 많으니까 하는 거고 미래에셋의 타이거 보셔도 돼요. 여러분 꿀팁입니다. 네, 보시면 되고 네. 오래 설명할 시간 없어요. 포스코, 현대제철 차트 똑같죠? 예. 그 다음에 세아제강, 예. 그렇죠? 그 똑같고 비철금속도 보세요. 비철금속, 풍산, 네. 그렇죠? 풍산 그다음 고려아연 다 좋죠. 다 좋은데 연초에 오른 다음에 두세 달 쉬었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설, 자동차, 조선이 다 좋고 예. 여기서 약간의 차이를 저번에 말했는데 포스코는 용광로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가 좀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게 좀 차이고 이 현대제철은 반이 전기로예요. 전기로 끓이니까 이산화탄소 발생 안 되겠죠. 그게 좀 이점이고 그리고 예. 얘네들은 포스코, 현대제철은 아까 건설, 자동차 그 조선에 연관된 예. 그쵸? 철근, 강판, 후판 이런 거 보통 범용 제품을 만드는 애들이고 세아제강은 원유 수송관에 관련된 강관을 만드는 업체랑 약간 달라요. 얘는 유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고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밑에 들어가는 그 하부 구조물에 철강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른 거. 그 다음에 풍산이랑 이 고려아연도 좋고요. 고려아연은 거기다가 2차 전지에 묶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비철금속 다 좋고 전방산업, 건설, 자동차 저기 그 다 좋다. 건설, 자동차 그리고 조선 다 좋다. 그리고 뭐 세아제강이나 이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로 해상풍력이라던가 2차 전지도 엮여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엮인 철강을 하시려면 그걸 하셔도 좋다. 뭐 제가 심팩이나 이런 작은 중소형주들은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왜 안 내주셨습니까? 뭐 그것까지 다 하기는 지금 이 시간이 없어요. 그런 네. 의미로요. 저는 뭐 여운을 어쨌든 이 큰 남기시길래. 흐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예. 똑같죠. 밸류체인 우두머리가 강하면 밑에 다리들 팔다리도 강하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하셔서 중소형주도 선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 선정해 보는 게 좋겠다. 중소형주도 하시고 싶으면 선정해 보시면 좋겠다. 대형주와 그 대장과 그 밑에 아우들 중에서 어떤 게 더 투자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투자 선택의 성향에 차이죠. 따라 다릅니까? 큰 거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제철, 포스코 하시면 되는 거고 작은 거 고르시는 분들은 뭐 심팩 같은 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 대신에 변동성이 예. 엄청나죠. 예. 네. 예. 자기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철강주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에 저도 아주 강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신일섭 소장님 저한테 화내지 말라고 하시네요. 네. 저한테 죄송합니다. 화내시는 겁니까? 전 눈치 없게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신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한테 화내는 겁니다. 네. 좀 더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농담이었습니다. 못 드리는 저한테 채찍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철강주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 최근에 흐름이 계속됐죠. 그리고 심지어 이 정부에서도 팔을 걷었습니다. 소형 원전 개발을 본격화하겠다. 6천억 원을 들여서 2028년까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관련주로도 계속 온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관련 주식에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먼저 본부장님. 네. 그렇다면 소형 원전 개발 관련주들이 뭘로 압축이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투자 매력이 있을지 저희가 또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포인트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뭐 너무 많습니다. 네. 뭐 이제 한전산업부터 해서 이제 두산중업도 있고, 뭐 이제 우리기술부터 시작해서 뭐 보성파워텍, 에너토코 지금 밑에 나오는데 상당히 좀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각각의 부분들이 뭐 서준기전 같은 경우는 이제 Q 클래스 관련된 뭐 인증도 있다라고 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이런 원전 관련된 수혜 그런 정부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개발한다는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 기대감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모든 전력을 다 커버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소형 원전 쪽으로 좀 많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장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주요 토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작을 꼽아주셨습니다. 소장님 전해주십시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오늘 무학이 거의 상한가를 갔다 오던데 사실 이게 미리 왜 말씀을 그러냐면, 해주셨었죠, 네, 소장님께서. 제가 뭐 정치 테마를 다루자는 건 아니고 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네. 1위의 기록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학이 관련주로 엮였어요. 그 네. 부울경 지역이어서. 예.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홍준표 후보 미시는 분들은 원전주를 사시면 되겠다. 무슨 말씀하셨냐? 원전을 아예 최초로 그러게요. 되돌려 놓겠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쵸? 완전 최초로 돌려놓겠다. 지금 뭐 그 살인 사건 일어난 것도 사형시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말대로 하면
지금 태양광 풍력하던 거 싹 다 돌려서 원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강한 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전에 베팅해 볼 만하다. 강하게. 네.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정부 하에서도 60년 동안 원전 개발을 한다고 했으니 원전은 좋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강하게 베팅하고 싶으신 분은 무학이? 네, 그렇죠. 아니 무학이 아니고요. 예. 그 후보님을 미시는 분은 더 강하게 베팅할 수 있겠죠. 심정적으로. 그 알겠습니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심정적인 어떤 응원의 접근으로 주식을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응원을 가지고 막 사면 안 되죠. 제가 또 그걸 또 태클 거시는 얘기가 태클이 되어지는데 아닙니다. 무슨 소리 또 자기가 하십니까? 심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질문입니다. 관심을 가져서 봤는데 재무도 좋고 기술적인 차트도 좋고 다 마음에 든다. 네. 그러면 그 심정적인 마음을 전이시켜서 강하게 베팅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제가 무슨 단순하게 무슨 그 사람이 좋은데 그럼 예를 들어 지지율 알겠습니다. 1% 후보를 좋아하는데 지지율 1% 네. 후보가 믿는 정책에 따라서 그냥 막 산다. 감사합니다. 초등학생 아니시잖아요. 예.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